안녕하세요. 저는 광교 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30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곳에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이미 좋게 마무리가 된 일이라 좀 망설여졌어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다른 곳에 수다를 떨어 흉을 잡히는 것보다 익명인 곳에 말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결혼하고 지내다 보면 시댁 관련해서 별별 일을 다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주변을 둘러봐도 저만큼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일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제 남편과 인연이 닿았던 건 친구와 만나던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과는 그날 만남을 계기로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다 연애를 하게 됐죠. 처음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일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결혼 생각이 없기도 했고, 설령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목표로 하던 곳까지 오르고 나서야 결혼을 하려고 계획했었죠. 하지만 남편을 만나며 그 계획은 소용없어지게 됐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점점 결혼을 하고 싶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남편은 사회인으로서 목표를 이루고 싶어하는 제 생각에 대해 이해해주고 응원해줬어요. 또 작은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 역시도 저와 같이 목표로 하는 사업 규모가 있었고, 당시 사업으로 버는 돈이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일을 하길 바라고 있었죠. 그런 이유에서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우리는 충분한 대화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조율되고 합의됐다고 생각했던 저희 결혼 생활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됐죠. 결혼 전 양가 부모님들께 저희들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일과 임신에 관한 계획을 설명해 드렸어요. 일을 오랫동안 놓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출산도 늦어질 것 같다. 또 출산을 하더라도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땐 양가 부모님들 모두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은근히 회사를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네 회사엔 결혼하고도 애 안 가진 여자들 많니? 많진 않죠. 다들 자이든 타이든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요. 또 아이 가지면 현실적으로 복직이 어렵고. 그렇지.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란다. 결혼하면 애 낳고 남편 내조하는 게 맞는 행동인 거지. 젊을 때야 객기 부려서 애 늦게 낳겠다, 일을 더 하겠다 하지만 결국 여자한텐 남는 건 내 남편 내조 잘한 것과 애 잘 키우는 것밖에 없지.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저와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저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저에게 하는 말을 돌려서 하시는 거냐고 묻게 됐죠. 그랬더니 시모가 그제야 솔직한 속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나는 네가 회사 그만두고 살림이나 살면서 우리 강연이 내조나 했으면 싶다. 당연히 애도 낳고. 너 지금 겁먹들어서 목표가 있다 뭐다 그러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얼른 회사 그만두고 남편 내조나 해. 결혼 전 이런 낌새가 있었다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을 많이 사랑했지만 연애나 동거를 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갔겠죠. 그만큼 저에게는 사회생활하며 이루고자 하는 확고한 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이 당황스럽게만 느껴졌죠. 처음엔 시모가 이해할 수 있게, 아니면 대충 둘러대고 좋게 대화를 마칠까 싶다가 괜히 여지를 남겨서 시달릴 바에는 확실히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을 중간에 그만둘 생각 없고, 아이는 저희 둘이 충분히 상의한 뒤에 낳겠다고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모는 제가 한 말이 기분 나빴는지 그때부터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자리를 할 때마다 요즘 사람들 운운하며 저를 비꼬고 저를 모성애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곤 했죠. 여러 차례 확인까지 거치고 한 결혼이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혼 전 상상으로 자주 하던 상황이라 시모가 저를 비꼬는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고 웬만해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나섰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낸다거나 시모 말에 대꾸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뭐 좋은 소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일 핑계로 시모와 만나는 자리를 피하거나 줄이곤 했죠. 그렇게 시모가 저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며 남편과 저는 각자 서로가 하는 일에 매달려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언젠가부터 부쩍 힘들어 하더라고요. 보통 사업 관련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위로를 하기 전에 먼저 힘을 내던 남편이었는데 이번엔 제가 신경을 더 쓰고 위로를 해줘도 그때 잠시만 괜찮아졌을 뿐 계속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진 각자의 일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싶어서 남편의 사업을 한번 훑어보게 됐어요. 그러다 남편의 사업이 생각보다 더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아내로서 남편 응원만 해주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대화도 나누고 대책도 세워보면서 도움이 되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과 사업 관련의 대화를 나누다 보니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몇 번이나 설명해 줬는데 남편은 잘 모르겠다는 눈치였고요. 몇 가지만 수정하고 방향성을 틀면 나아질 것 같은데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제가 나서서 돕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일에 100% 돕기로 한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제가 바라보던 목표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남편을 보면서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제 목표를 남편의 사업을 도우면서 이뤄보기로 말이죠. 그렇게 퇴사를 준비하며 남편의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 남편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게 됐습니다. 박람회나 기술시연회에서 다른 경쟁업체 제품들을 이겨내고 수상을 받은 걸 보면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제품만 잘 만들 뿐 사업 관련해서는 눈이 어둡다는 거였어요. 반대로 저는 제품을 원래 것보다 부각시킬 줄 아는 기획 및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채워주면 회사 발전 가능성이 확실히 있겠다 싶었죠. 그때부터 남편은 제품에 대해서만 파도록 하고 저는 제품 마케팅, 홍보부터 시작해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미팅 주선, 제품 설명 및 바이어 미팅을 하며 사업 대외 업무들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남편이 만든 제품의 프로세스 과정이나 구현, 구동 방식 등등 전반적인 제품 이해도가 높아져 개발에도 참여하게 됐죠. 그렇게 서로 집과 사무실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 두 사람 모두 사업에 매달리다 보니 당장 망할 것 같았던 남편의 회사 사정은 제가 온 뒤로 거래처들이 생기게 되며 조금씩 나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사무실로 뛰어들어와서는 대박이 터졌다며 절 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됐다고! 깜짝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들어오자마자 사람 놀라게 소리를 쳐. 저번에 당신이 미팅했던 업체 기억나? 그 미국에서 왔었던. 표정 끝까지 안 좋던 사람들? 그래. 지금 거기서 우리랑 계약하고 싶다고 메일이 왔어. 물건 최대한 빨리 넘겨줄 수 있겠냐고 연락 왔다고. 정말이야? 어머머,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이제 됐어. 이제 고생 끝났다고. 우리 완전 대박이야. 정말 고마워, 여보. 당신 아니었으면 이번 계약은 물론이고 이전 계약들까지 전부 못했을 거야. 우리 회사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거 전부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나만 고생했어? 당신도 똑같이 고생했지.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해보자.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해외 업체에 대량 수주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소식에 저도 남편을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았죠. 이후 그날 계약을 시작으로 우리 회사는 점점 규모를 키워갈 수 있었고 어느덧 연매출 100억의 회사가 됐어요. 그런데 남편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하자 이제까지 가만히 있던 시모가 다시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남편 사업에 들인 노력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된 일이 제가 한 몫까지 무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이제까지 남편 내조를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남편이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했고 그 이유로 인해 남편이 하던 사업이 잘 안 풀렸던 거라고 직접 제 얼굴에다 대고 말을 했습니다. 너는 이제 사람들에게 듣는 소리가 달라져서 좋겠다. 예전엔 팀장님, 누구누구씨 이런 말 듣다. 요즘엔 사모님 소리 듣고 있잖니. 그러게 진작에 우리 강연이 내조나 하고 있지. 왜 괜한 고집을 부려서 강연일 힘들게 했니? 내가 말했을 때 네가 회사 그만두고 내조했으면 우리 강연이가 덜 고생하고 한참 전에 회사 저만치 만들어놨을 거 아니야. 그럼 너도 더 일찍 사모님 소리 듣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어른이 말 좀 하면 들어라. 여자가 회사 일로 목표를 세워봤자 뭘 한다고. 이번에도 결국엔 우리 강연이가 해놓은 걸로 회사가 저렇게 대박이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지금도 네 욕심에 강연이 일 돕겠다고 괜히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아예 집에 눌러붙어. 내가 전부터 말했듯이 아이나 빨리 가지고. 여자는 그냥 애 낳고 잘 키우는 게 전부다. 제가 지금 그이 회사를 아무렇게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또 제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꽤 크거든요. 다른 직원들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듯이 임신에 대해선 저랑 그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대신 임신해 주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오롯이 제가 감수해야 하는 일인데 제가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가 됐을 때 가지도록 할게요. 아이고 또 지만 잘났지. 그렇게 잘났으면 지가 회사 만들고 성공시키면 될 것을 왜 우리 아들 옆에 붙어있대? 네?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괜한 간섭을 하려고 했다고 떠들다 말이 길어졌구나. 그런 말만 들어도 서운하죠. 남편 회사가 잘 되는 데 있어서 명백히 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시모는 말로만 끝나지도 않았어요. 시모는 행동으로도 저와 남편에게 차별을 줬죠. 대충 이런 것들이었어요.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퇴근을 해도 남편은 큰일을 하느라 바쁘고 힘든 사람이었고 그래서 몸에 좋은 건 전부 다 먹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보양 음식을 시모 혼자 하기에는 손이 부족했으니 시모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남편 잘 만나 남편 회사에서 빌붙어 있는 저에게 요리를 같이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양 음식을 먹는 동안 저는 남아서 뒤처리를 해야 됐고요. 당연히 남편은 시모에게 저로 인해 회사가 대박이 날 수 있었다고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모 머릿속에는 자기 아들만 고생했고 자기 아들만 잘났었죠. 저는 그런 시모라는 걸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굳이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고 저를 도와주는 건 시모와 빨리 떨어지는 일이니 아무 말 말고 보양 음식만 빨리 먹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나름 시댁에서 제 노력을 알아주고 응원해주는 분이 있어서 시모의 차별이 대수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시모와 다르게 저를 무척이나 챙겨주셨거든요.
또 시모가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아버님께서 저에게 남편 몰래 선물도 해주시고 밥도 사주셔서 시모에 대한 불만을 길게 가져가거나 쌓아두진 않았죠. 그러던 중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매년 모임을 가지던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시모가 저 몰래 남편의 선자리를 알아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친구의 입에서 듣게 되고 시모가 저와 남편 몰래 수상한 행동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 일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하마터면 그냥 넘어갈 뻔도 했었죠. 앞에서 말했듯이 저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동창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해는 동창회를 하는 달이 됐는데도 동창회를 언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친구들에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한 친구에게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바로 다음날 동창회가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그 말을 듣고는 동창회를 주관하는 친구가 제게 연락하는 걸 까먹었거나 실수로 빼먹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동창회에 대해서 고지를 할 땐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는 톡 대화방에서 참석 여부 확인과 함께 장소와 날짜를 고지했거든요. 그런데 동창회 바로 전날인 그때까지 톡 대화방에는 평범한 일상 이야기만 올라왔지 동창회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전화 연락을 한 친구 이외에 2명에게 더 연락을 해보니 두 사람도 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창회에 대한 고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가 돼서야 제가 그 톡방에 없는 걸 확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동창회를 알려주는 대화방에 초대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굳이 원래 있는 대화방을 놔두고 제가 없는 대화방에서 동창회 공지를 올렸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우연일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고의라고 생각됐죠. 그래서 그냥 불참을 할까 하다가 동창회를 주관하는 친구에게 왜 나를 뺀 건지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초대받지 못한 동창회에 참석하게 된 저는 일부러 동창들에게 연락을 돌린 친구 옆에 앉았죠. 진경아, 너 여길 어떻게... 왜? 연락도 안 했는데 찾아와서 놀랐어? 아니 그게... 미안. 난 네가 동창회 올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일부러 안 했어.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게 맞는 행동이었는데 미안하다 진경아. 뭐? 내가 여기 올 정신이 아니라고? 정지야, 너 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정신없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진경아, 그게 아니라 아무리 요즘 이혼이 별일 아니라고 해도 이혼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제정신은 아닐 거 아니야. 거기다 괜히 술 먹는 자리에 왔다가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내가 안 부르려고 했던 거야. 애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뭐? 이혼? 누가? 내가? 야 정지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사람을 이혼녀로 만드는데. 아니야? 아니 난 너희 시어머니가 하는 말 듣고. 뭐? 우리 어머님? 너가 우리 어머님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무슨 말 들었는데? 너희 어머님께서 내가 하는 카페에 자주 오시는데 그때마다 선짜리랑 여자 이야기를 하시길래 처음엔 나도 너희 어머님이 맞나 헷갈렸거든? 그런데 음료 가져다 드리면서 너네 남편 사진을 상대방 분에게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여자들 프로필 있지? 그런 걸 확인하시고 이 여자는 자기 아들에게 부족하니 많이 이러면서 그래서 난 네가 네 남편과 이혼 중에 있구나. 그래서 너희 시어머니가 벌써부터 네 남편 재혼시키려고 저러는구나 싶었지. 너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응, 나 혹시나 싶어서 사진 찍은 것도 있어. 자, 여기. 당연히 친구가 저희 시모를 다른 사람과 헷갈렸다고 생각했고 설령 저희 시모가 맞다고 한들
친구가 다른 이야기를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친구가 그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보니 우선은 친구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데 무게가 실렸죠. 친구의 휴대폰 속 사진 안에는 분명 저희 시모가 있었고 테이블에는 여러 장의 여자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무작정 친구의 말만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죠. 그런데 시모에게 제 친구가 목격한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다가는 솔직한 대답을 못 듣게 될 확률이 높았으니 다른 방법으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에게 부탁해 시모가 카페에 왔을 때 대화를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도 있었지만 그 다음날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시모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는 거였죠. 만약 친구가 한 말이 맞다면 흔적이 분명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주도 면밀하게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것까지 지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창회 모임 다음 날 남편에게 시댁으로 가서 식사를 하자고 한 뒤 시모 휴대폰을 빼돌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이미 시모의 휴대폰 잠금 패턴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만 제 손에 들어오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남편 챙기느라 정신없던 시모 덕분에 시모의 휴대폰을 손에 넣을 수 있었죠. 그렇게 어렵게 구한 시모의 휴대폰 안에선 애매한 문자 메시지들만 남아 있었어요. 친구가 말해줬던 것처럼 선짜리 여성들 관련 대화를 나누는 것 같긴 한데 말이죠. 남편과 누가 어울린다, 누구랑 선을 보겠다 이런 내용은 없었고 여자들의 나이, 외모, 출신 학교와 집안 등등 누가 봐도 선을 보기 전 확인하는 개인 신상 정보 내용이 있는 문자들만 가득했죠. 그런데 때마침 그런 문자를 나누던 지인들 중 한 명과 돌아오는 주말 시모와 만나자는 문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따라 나가면 이번 일에 대해 좀 더 알아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시모의 뒤를 밟아 따라간 그 자리에서 이제까지 의심만 하던 심증이 확증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여자를 찾았는지 카페가 떠나가라 큰 목소리로 즐거워하던 시모의 입에서 남편의 이름과 함께 그 여자의 이름이 불려지며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것 같다고 하는 시모의 목소리를 듣게 됐거든요. 또 며느리감으로 딱이라는 말도 했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뭘 못했다고요? 제가 유세 부리길 좋아했다면 남편 사업 저렇게 성공시킨 걸 가지고 시부모님들께 날 대접하라고 매일같이 말을 했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유세를 부려도 될 만큼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런데 유세 한 번 떤 적 없었고 사업 성공으로 들어온 돈을 허투루 쓴 적도 없었습니다. 전 맹세코 예전이나 그 당시나 똑같았어요. 그냥 내 남편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에 욕심이 많은 여자였을 뿐이죠. 조금 더 추가한다면 날 못마땅해 하는 시모에게도 군소리 없이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남편에겐 말도 못하고 고민만 계속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을 개입시키기보단 최대한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난 뒤에 정 안 되겠으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시모가 갑자기 저를 불렀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날 부르나 싶어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서 말이죠. 어머님, 무슨 일로 찾으셨어요? 별건 아닌데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너 강연히 사업 돕겠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회사 나왔다고 했지? 원래 네가 하던 분야 쪽은 아니었으니까. 네, 전에 하던 분야와는 아예 다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목표도 결국엔 못 이루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 갖는 것도 더 늦어질 거고. 그래서 말인데 이제 넌 강연히 사업에 손 떼라. 내 아들 회사니까 너는 이제 다시 네가 하던 일로 돌아가.
다시 취업하고 일하면서 너도 네 목표로 하던 걸 이뤄.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괜히 네가 우리 강연이 탓을 할까 봐 그러지. 내가 강연이한테는 대신 알아서 잘 말해주마. 그리고 네가 앞으로 할 일에 전력으로 매달릴 수 있게 강연이 보고 절대 터치하지 말라고 주의 주고. 우리도 네가 목표로 하던 걸 이루기 전까진 며느리로서 돌이 바라지 않을 거고, 거기엔 애도 포함이다. 네 목표 이룰 때까진 아이 갖지 말어. 어때? 네가 전부터 원하고 있던 거지? 감이 오더라고요. 일부러 저랑 남편을 떨어뜨려 놓은 다음 제가 일에 매달려 남편과 소원해지길 바라는 걸 말이죠. 시모가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 의도를 짐작했고, 그래서 당연히 화가 났지만 내색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시모가 오리발을 내밀면 제가 저희 부부 몰래 시모가 세우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지만 우선은 참기로 했죠. 하지만 제가 화를 참을 수 있던 건 딱 거기까지였어요. 집을 돌아와서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 남편에게 억울하다며 화를 내게 됐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받아야 하는 거야? 여보, 무슨 말이야? 수모라니.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었지. 아니다. 이제까지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당한 걸 따지면 오늘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쭉 당하고 있었네. 그래도 내가 이제까진 당신 어머니께 별별 소리 다 들어도 참았거든? 그런데 이건 너무하지 않아? 아무리 부모가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 잘되게 하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뭐야? 또 어머니가 당신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 정말 어머니 왜 그러시는 거야?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 어머니 지금 여자들 고르고 계셔. 뭐? 여자들을 고르고 계신다고? 그게 무슨... 당신이랑 어울리는 여자. 이제 당신이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고 돈 걱정 없는 재력가가 됐으니까 그에 걸맞는 여자를 드리겠다는 말이지. 당신 옆에 있는 나는 헌신짝처럼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더 자세히 말해주면 당신 어머니 지금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괜찮은 여자들 프로필 받아가지고 당신이랑 선보게 하려는 중이라고. 나랑은 이혼시키고 당신 그 여자들 중 하나랑 결혼시키려고. 여보, 내가 뭐 대단한 대접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까지 당해야 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도 이제 바라던 자리까지 왔으니까 나 같은 여자는 필요 없어? 당신도 당신 어머니랑 같은 생각이야? 당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당신 억울하고 화나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난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진정해. 어머니 일은 내가 지금 당장 집으로 찾아가서 해결할게. 내가 어머니 평생 안 보게 되더라도 이번 일 그대로 못 넘겨. 아니, 안 넘겨. 그리고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한테 미안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내가 오늘 결판 짓고 올게. 남편에게 받으려고 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한 일에 대해 대신해서 미안하며 용서를 구했고 저를 진정시켜줬습니다. 제 앞에서 쩔쩔매며 미안하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을 보니 순간 치밀어 올랐던 화도 점점 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애꿎은 남편에게 화풀이를 한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도 화를 잘 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가 결판을 짓고 온다고 했으니 더는 시모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시댁으로 가겠다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 동안 옆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그러다 순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대로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가 시모에게 화를 낸다고 해도
제가 그동안 겪고 느꼈던 수모와 수치심을 되갚아주는 복수가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직접 시모에게 하는 복수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시댁으로 간다는 남편을 말리게 됐죠. 또 때마침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때부터 시모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하고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남편도 제가 무슨 계획을 세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이제까지 시모가 저에게 해왔던 행동들과 이번 일을 절대 그냥은 넘길 수 없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사업 대신 시모에게 어떤 복수를 할지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우선은 시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놔두고 저희는 시모를 지켜보기만 하면 됐죠. 먼저 나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모가 남편에게 여자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시모가 말한 것처럼 구직 활동을 하다 회사에 취업한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시모가 슬슬 시동을 걸어왔습니다. 남편에게 저희 두 사람 부부관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서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갔죠. 강연아, 어제 요즘 친경이랑은 같이 있는 시간이 적은 것 같다. 너희 둘 요즘 좀 소원하니? 아무래도 그 사람이나 저나 각자 일로 바쁘다 보니까요. 그래도 이전에는 서로 일이 달라도 이야기 나눌 시간이 많았는데 이젠 저도 회사 규모 때문에 정신없기도 하고 그 사람도 새로운 직장에서 일 배우고 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한 집에 살아도 거의 못 보다시피 해요. 그래?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거든. 혹시 사이가 안 좋고 그런 건 아니야?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잖니. 거기다 진경이 걔가 솔직히 여자로서는 안기는 맛이나 살가운 맛도 없는 애고. 저희도 마냥 신혼일 수는 없죠.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아직 애도 없다 보니. 그래. 애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애 때문에라도 산다는 말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은근히 안 좋은 생각을 남편에게 주입시키시던 시모는 남편이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자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연아, 엄마가 봤을 땐 아무래도 진경이가 너한테 어울리는 여자가 아닌 것 같다. 너 엄마랑 최근에 말하면서 그런 느낌 못 받았니? 결혼 생활이 같이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이건 뭐 남남도 아니고 자기 목표 달성하겠다고 바쁘니? 이게 무슨 부부야? 내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기로는 너희가 부부라는 의무감에 묶여서 서로에게 손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 그럴 바에는 한시라도 빨리 서로 정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겠니? 지금 강연이 너한테는 네 뒷바라지 잘해주고 네 자식 가져줄 가정적인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 진경이 역시도 자기 고집 부리는 대로 따라와 주면서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남자가 곁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머니, 맞는 말이라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아직 저희 부부 사이인데. 봐봐, 너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잖니. 혹시 강연이 너 엄마가 여자 소개시켜주면 만나볼 생각 있니? 너무 앞서 나가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차만 동생 소개받는다고 생각하고 만나보라는 소린데. 엄마 아는 지인들이 소개시켜준 아인데 얘가 정말 요즘 보기 드문 여자야. 살림, 요리 이런 거 전부 준비돼 있고 학력도 좋은데다가 집안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 그 여자아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가 생각나는 거야. 남편 내조 준비된 여자야 찾아보면 흔하지. 못하면 배워도 되고. 그런데 집안까지 갖춰진 여자가 흔하니? 또 그게 네 사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내가 말하다 보니까 먼저 앞서 나갔다만 그냥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인맥 넓힌다고 생각하고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물론 진경이한텐 비밀로 하고. 혹시나 남편 입에서 싫다고 거절한다는 말이 나올까 싶어 걱정이 됐는지 시모는 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든 남편과 다른 여자의 만남을 성사시키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심각하게 갈등하는 척,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시모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자신의 계획대로 술술 풀린다고 생각해 신이 난 시모는 남편이 생각을 바꾸기 전에 얼른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이야기를 꺼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상대 여성을 만날 날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모와 함께 상대 여성이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됐고 저는 남편의 뒤를 밟으며 따라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눈에 띄지 않게 잠복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시모가 남편과 상대 여성 둘이서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자리를 일어나려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습격했습니다. 시모는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기겁하면서 놀랐죠.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야? 지금 나 몰래 선보고 있는 거야? 저기요, 지금 이 남자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나시려는 거예요? 이 사람 저랑 결혼한 사람이라고요. 여보, 그게 아니라 나는 어머니가 사업에 도움될 분을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사업? 웃기시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여길 덮친 줄 알아? 내가 방금 전에 어머님이랑 당신 그리고 저분까지 서로들 대화하는 걸 못 들은 줄 아냐고. 어떻게 당신이... 친경아, 너 지금 뭘 단단히 오해하는 것 같다. 우리가 무슨 말을 나눴다고 그런 오해를 해. 정말 서로 인사만 하고 무슨 일 하는지 정도만 말한 것뿐이야.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정말 이래도. 어머님, 이 사람도 그렇지만 어머님께 정말 실망입니다. 평소에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같은 여잔데, 같은 아내인 입장인데 이런 짓을 몰래 꾸밀 수가 있으세요? 이 자리 만드신 거 어머님이시죠? 이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여자 만나는 자리에 어머님을 굳이 데리고 올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정말 실망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도 실망스럽지만 어떻게 들키고 나서도 변명할 생각을 해? 솔직히 말해봐. 당신 정말 아는 동생, 사업에 도움될 사람 만나러 온 거야? 저분도 그렇게 알고 있어?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미안해 여보. 당신 말이 맞아. 이 자리 선보는 자리야. 어머니께서 당신이랑 나 부부관계가 소원하지 않냐면서 좋은 여성분이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어. 미안. 강연아, 그걸 다 말해버리면... 아휴... 진경아, 난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었어. 좋은 여자가 있다는 내 말은 남녀 사이지만 이성의 감정 없이,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어머니, 우리 이제 더는 거짓말하지 말아요. 다 들킨 거라고요. 어머니께서 내조 잘하고 학벌 좋고 집안까지 좋은 여성이라고 저한테 만나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선자리가 아니면 뭐예요? 강연이 너 왜 자꾸 그래? 그냥 가만히 좀 있어. 됐어요. 모자가 무슨 꿍꿍이로 이 자리를 가졌는지 알게 됐으니까 더는 이 자리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두 사람 보고 싶지도 않네요. 그런데 이번 일 절대 그냥은 못 넘기겠습니다. 당연히 이혼 소송 가야죠. 그렇게 아시고 계세요. 그럼 전 이만 가볼 테니 세 분은 마저 좋은 시간 보내세요. 남편은 기겁한 시모를 더 당황하게 하고 더 놀라게 하려고 일부러 그 자리를 가지게 된 이유와 이전 상황에 대해서 술술 말했습니다. 저와 입을 맞춘 그대로 당황한 척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더 흥분하는 척하며 이혼하겠다고 두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자리를 나왔죠. 제가 그 자리를 나온 뒤 당연히 그 선자리에 있던 여성분 역시 시모와 남편 두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며 자리를 나왔고, 남편은 시모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말을 하고서 저에게 용서를 빌어야 된다며 시모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첫 번째 계획을 성공시켰고
몇 시간 뒤 곧장 두 번째 계획을 실행했죠. 저와 함께 다음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시모를 시아버님 모르게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모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죠. 그래, 친경이가 뭐래? 정말 이혼하겠다고 해? 당연하죠. 그 사람 벌써 짐 다 싸놓고 이혼 전문 변호사도 찾고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고요. 어머니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냉정할 땐 그 누구보다 냉정하다는 거. 근데 어머니, 저 정말 큰일 났어요. 이대로 그 사람과 이혼하면 제 회사도 망하게 생겼다고요. 뭐? 회사가 망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하면 이혼하는 거지. 왜 너네 회사가 망해? 이혼하더라도 개인 재산만 나누면 끝인데 네 회사를 걔가 어떻게 건드려?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과 한 계약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계약? 무슨 계약? 부부 사이에 무슨 계약을 했길래 네 회사가 망한다는 거야? 어머니도 아시죠? 제 사업 망해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회사까지 그만두고 24시간 일에 매달려서 도와준 거. 그때 제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 사람과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요. 그때 제 사정이 사정이다 보니 그 사람에게 월급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가족이니까 무조건 희생 바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잘 될 줄 모르고 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매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몇 프로를 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한 계약서가 있어요. 우선 당장 지금은 회사 지분이 문제인데 그만큼의 지분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에서 가져가는 수익은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받아가겠다고 하고, 이제까진 부부였으니까 계약서만 있지 실제로는 이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내놓으라고, 아니면 고소해서 자기 권리 되찾겠다고. 또 아시죠? 그 사람 뭐 하나 허투루 하는 법 없다는 거. 그래서 그 계약서 작성할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전부 확인하고 다 받고 작성한 거라, 소송 이런 거 들어가면 제가 100% 패소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 사람 덕분에 제 회사가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지만, 이제 어떡해요. 저 괜히 어머니께서 이상한 말씀 계속하셔서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거잖아요. 남편이 하는 말 하나부터 열까지 쭉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계약서 쓴 적도 없었고, 설령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계약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시모는 사업이나 법적으로 아는 게 없었으니 남편이 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가 아들 걱정에 뒤집어진 거죠. 남편에게서 그 말을 듣게 된 즉시 헐레벌떡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게 용서를 빌고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끌어 시모의 애를 태워야 조금이라도 더 제가 받았던 수모와 수치심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거니까요. 저에게 걸어오는 시모의 연락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루에 전화만 100통 가까이 오고, 문자 메시지함에는 미안하다며 장문으로 된 내용의 메시지들이 수십 통 날라왔죠. 며칠 지나면 이제 좀 줄어들어야 하는데, 시모는 아들 걱정에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전화와 사과의 문자를 해왔습니다. 그 연락이 지겨워서라도, 또 이제 확실히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계획에 돌입해야 됐죠. 마지막 계획은 시아버님이 계시는 시댁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신 시모가 이상한 딴짓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야 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죠. 그리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아버님께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머님께서 저한테 저지른 일들입니다. 이런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버님, 저 어머님께 예쁨 못 받아도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봐요. 살갑게 하지 못한 거요? 그건 제 성격이 그런데 어떡해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잘하지도 못하는 감정 표현들 일부러 더 하려고 노력했고, 너무 당연해서 여쭙지 않아도 되는 말들 한 번이라도 더해서 아버님, 어머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노력한 결과가 고작 이건가요? 제가 어머님께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대단한 거 바란 적도 없어요. 이번 일 벌어지기 전처럼 지내면 전 만족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진경아, 내가 미안하다. 전부 내 잘못이야. 네 시어머니나 네 남편이나 전부 내가 잘못 가르쳤고 내가 관리를 못했어. 내가 사과하마.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 말고 무슨 말을 더 하겠니? 네가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되게 도와주마.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당신은 정신이 있는 거야? 그 나이 먹고도 해야 할 짓 안 해야 할 짓 구분이 안 돼. 내가 이전에도 누누이 경고했지. 애들 좀 가만히 놔두라고. 그런데 이제 하다 못해 자식놈 바람을 피게 만들어? 부모라는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야? 거기다 진경이 덕분에 이놈 회사 그만큼 된 거 뻔히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 당신이 보기엔 강연이 저놈한테 진경이가 부족해 보여? 내가 보기엔 강연이 저놈이 진경이에 비해 한참 모자란데. 그리고 부부 중 누가 모자라고 누가 잘났든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하다면 나야말로 가장 먼저 당신과 이혼해야 되겠네. 당신이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이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면서 뭐가 잘났다고 내 옆에 붙어있어?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번 일 나도 그냥 못 넘겨.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도 이혼하자고. 당신 이치대로 하면 이게 맞는 거잖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애들 가지고 헛짓거리 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나 용서해줘요. 네? 진경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날 이후 얼마나 반성하고 살았는지 몰라. 너 내가 보낸 문자들 봤니? 내가 몇 시간을 붙잡고 너에게 미안하다고 메시지만 보낼 만큼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반성하고 있다고. 내가 2번 다시는 이런 미친 짓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제발 날 좀 용서해다오. 내가 아니었음 너희 2 사람 아직까지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게 내가 너희 2 사람 사이에 빠져줄게. 그리고 평생 조용히 지내마. 그러니 제발 그만 화 풀고 용서해 주렴. 내가 용서가 안 된다면 강연이만이라도 용서해주면 안 될까? 강연이는 내가 꼬드겨서 넘어간 죄밖에 없어. 응?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강연이 저놈은 왜 죄가 그것밖에 없어? 저놈도 정신 나간 놈이야. 지 엄마가 헛소리를 짓거리면 무슨 말하는 거냐고 화를 내고 제정신 차리게 할 생각을 해야지. 그 말을 그대로 따러. 그래서 결국 저놈이 진경이 두고 여자를 만나보겠다고 한 거 아니야. 저놈도 똑같아. 저놈도 글러먹었다고. 강연이 네 엄마 일 끝나면 보자. 너도 오늘 내가 정신 차리게 해줄 테니까. 내가 다 큰 새끼라고 해서 매를 못 들 줄 알아? 이제 남편에게 튄 불똥이 더 커지기 전에 모든 걸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고, 남편을 혼내시고 있는 아버님을 가로막고 제가 설명을 하게 됐죠. 죄송해요, 아버님. 실은 이 사람 어머님 꼬드김에 넘어간 적 없어요. 이 사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님 계획 알게 되고 참다 못해서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먼저 말을 했거든요. 남편은 그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어머님께 찾아가서 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이번 일에 대해서 따지고 들겠다고 말을 했고요. 그러다 제가 이대로 끝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당장 어머님께 가겠다는 남편 말리고 이렇게까지 끌고 온 거예요. 어머님께서도 한번 당해보시라고. 죄송해요. 아버님께 먼저 말씀드리지 못한 거, 또 이번 일로 신경 쓰시게 일 만든 거 전부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어머니께서 이제까지 이 사람한테 한 행동을 2번 다시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님께서는 저희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왠지 한마디라도 더 했다가는 아버님께 큰 소리를 듣게 될 것 같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 아버님께서 눈을 한번 질끈 감으시더니 눈을 뜨시면서 저희들 행동이 이해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자식놈과 며느리에게 속았다는 걸 생각하면 화가 난다만 이게 전부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아니까 뭐라고 하질 못하겠구나. 너희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해도 네 엄마가, 네 시어머니가 한 생각과 행동이 있으니 아까 말했듯 전부 내 잘못이지. 당신! 정신 안 차려? 내가 당신 때문에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야? 당신이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 밥만도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 어떡할 거야? 애들이 어찌됐든 난 아까 당신한테 말한 이혼 이야기 아직 유효해. 나랑 이혼하겠냐고? 여보, 당신까지 왜 그래요? 내가 당신이랑 왜 이혼을 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정신 차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맙다 얘들아. 많이 미안하고. 특히 진경이 너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하마. 아니, 내가 잘하는 게 부담스럽고 싫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보기 싫다고 하면 떨어져 있고 말 걸지 말라고 하면 안 걸고. 특히 너희 두 사람 일과 너의 일에 대해서 일절 간섭하지 않을게. 미안하다 진경아. 그리고 강연아. 시모는 저희에게 잘못했다고 여러 번 사과를 하면서도 얼굴만큼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이혼하지 않을 거고 그로 인해 남편이 경제적으로 볼 피해가 없다는 것에 안심을 한 거겠죠. 시모가 저에게 하는 사과가 진심이든 아니든 전 상관없었어요. 솔직히 시모에게 사과를 받고자 계획하고 행동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던 며칠 동안 시모가 마음고생 제대로 하게 만들었으면 됐다 싶었죠. 어쩌면 제 마음은 아들 걱정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시모를 봤을 때부터 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시모의 사과를 받고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죠. 그날 이후 시모는 시아버님께 꽉 붙잡혀 살게 됐어요. 전처럼 제 신경을 긁는 행동을 하지도 않았지만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아버님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어머님께 뭐라고 하셨죠.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이전처럼 잘 지내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모가 그토록 바라던 손자를 보여드리게 됐어요. 계획해서 갖게 된 아이는 아니었는데 그 사건 이후 가족들 간에 어쩔 수 없게 생긴 어색함을 하늘에서 풀어주시려고 하셨는지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왔죠. 그래서 지금은 가족들 모두 이전 사건은 잊어버리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며 틈틈이 남편 일을 돕고 있고요. 이렇게 제 나름의 복수도 하면서 남편과도 이혼을 하지 않고 시부모님과 잘 지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시모가 선자리를 알아보는 걸 확인했을 때만 해도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했으니까요. 물론 제가 잘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 착한 남편과 시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겠죠. 반성의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시는 시어머니도 일조를 하셨겠고요. 그러니 저도 우리 가족들에게 잘 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족으로서, 며느리로서 맞는 행동일 테니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